3분의 2 이상은 우울증인지 게으름인지 헷갈려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 늦기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종일 누워있기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였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것 같다면 해보십시오.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우울증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울증인지 검사를 위해서 오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성인 ADHD 같은 더 큰 문제였던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흔한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울증 게으른 거 아닌가? 네. 구분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행동 양상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늦게 일어나고 할 일을 미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을 못 지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게으른 게 용서가 안 됐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도 게으른 걸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내면화돼서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내 탓을 하게 되고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일상생활 양상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게으르다고 오해하면서 낙인 찍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과 게으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게으른 분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을 겁니다. 숙제도 천천히 내고 할 일도 빨리빨리 안 하고 그 살아왔던 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왔던 분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울증의 경우는 이전과 양상이 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회사에 늦기 시작하고 학교를 꼬박꼬박 가던 친구인데 학교에 늦기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이전하고 양상이 달라지는지 원래부터 그랬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혀 없어져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게으른 거는 일어나면 그냥 잘 잤다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우울증은 자고 일어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더 자고 싶고 종일 누워있기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 관계들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게으르지만 게임은 열심히 하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게임을 그냥 할 뿐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것도 재미없어서 손 놔버립니다. 또한 복잡한 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일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게 되고 결국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나를 스스로 비난하게 되는 게 우울증의 큰 특징이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사, 수면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당사자가 아닌 내 가족 혹은 지인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네.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전과 달라졌는지, 이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달라졌는지, 뭐가 문제가 생긴지,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면 왜 안 가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기 싫어는 없어요. 또 말수가 적어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달라졌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분들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나요? 많이 그렇습니다. 우울증의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서적인 요인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무가치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증상으로 오는 건데 그게 마치 나 자신으로 내면화시켜서 나는 게으른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게으른 놈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울증 환자인데 나는 게을러서 일에 착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제일 큰 문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게 우울증도 아주 심각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업무 능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서 오해를 하게 되죠.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그러면서 자꾸 비난을 드리면 내 스스로 그거를 내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립되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일 심각한 거는 자살입니다. 자살 시도자의 한 90%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우울증을 차지하고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 중에 3분의 2 이상은
가지 생각이 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져서요. 실제로 진단 기준 9가지 중에 하나가 자살사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10 내지 15%는 시도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 착각하면 병이 악화되니까 빨리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몸 상태를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쉬잖아요. 술, 담배 덜하고 밖에 나가는 거 덜 하시잖아요. 그렇게 쉬어 보시는데 회복이 된다면 너무 무리했던 거죠. 그런데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자도 끝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내 스스로 내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지 상태를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요새 인터넷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정도까지 나왔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면은 어떤 도움을 받으세요? 일단은 그분들의 살아왔던 과정이나 혹은 우울증 정도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문진을 통해서 들어본 다음에 스스로 체크하셨던 거, 척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울증 정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 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지 도움을 받는 지지적인 치료, 정신요법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증도 이상이라면 약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죠.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이유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생물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부족한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치료가 떨어진 이런 몸을 깨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그럼 약물 치료는 평생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약을 끊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울증이 심각했는데 중간중간에 임의로 끊어버리면 우울증은 치료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발이 잦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딱지까지 다 떼지고 새살이 나야 되는 것처럼 제대로 다 회복될 수 있는 능력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임의로 끊어버리면 재발이 잦기 때문에 충분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대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평생 드셔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은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이 별로 없고 오랫동안 드셔도 크게 위해를 안 가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약 처방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랑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인데요. 약한 전류를 흘려서 뇌의 기능 자체를 깨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으로 하는, 자기장이 흘러가면 뇌의 기능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이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두계 자기치료, 그런 비약물적 치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원하셔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특히 이런 비약물적 치료인데 생물학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상담만으로 부족한데 임신 중에서나 혹은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약물하고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약 없이도 치료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서 이런 치료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게으른 거 아니야? 나를 많이 자책하고 이러시는데 자책은 나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것 같다면 내가 나한테 스스로 나 좀 살려줘 하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내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시고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셔야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하시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게 오히려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도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인지 게으름인지 헷갈려 하시거나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